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모십니다. 곤충 박사님이시죠?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비는 육식성이 아니죠? 대부분의 나비는 육식성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육식성 곤충이었습니다. 1번 무당벌레, 2번 나비. 그리고 오시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친환경 농사 짓거나 그런 분들 초대 손님 모시면은 이번에 농사 지으시면서 벼멸구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근데 이 벼멸구가 원래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늘 문제였던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기후 변화 영향을 받아서 올해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 앞으로 기후가 계속 이러면 점점 이 영향이 커지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꾸준히 벼해충으로서 있었고요. 네.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중국에서 날라옵니다. 중국에서 밀도가 높아져서 날라오게 되고요. 네. 올해 또 날라왔을 때의 밀도는 그 정도 평상시하고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더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 더웠잖아요. 네. 덥다 보니까 이 벼멸구가 한 세대를 더 지낸 거예요. 더 빨리 자라게 돼요. 그러면은 죽고 또 새로 새끼가 그러니까 자라서 또 자라는 게 빨라서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증식하게 들어올 때 만약에 10마리였어도 얘들이 네. 알을 낳고 해서 그 다음에 새끼가 나와서 나올 때쯤 1000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세대를 더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방제를 하던 시스템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피해 가지고서 가을에 피해를 줘 가지고서 오랜만에 벼멸구에 의한 큰 피해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저희가 폭염이 길어지면서 더워지니까 벼멸구가 한 세대만 살지 않고 두 세대까지 살게 된 거죠. 이게 했는데 한 세대를 더 살게 된 빨리 자라서 생활사가 짧아집니다. 그럼 한 10마리가 들어왔다 해도 개체수가 확 늘어나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에 맞춰서 약 딱 뿌리면 끝났는데 땡겨지니까 약이 안 맞고 한 번 더 해서 1000마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00마리 기준으로 방제하던 게 올해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테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겠네요. 계속 더우면은. 올해 같은 폭염이 된다 그러면 그 온도에 맞는 거를 아마 농업 연구를 하는 쪽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방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때 방제를 하기 위한 그것들이 올해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폭염이 계속 길어지면은 또 이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지나면서 계속 겨울도 따뜻해지면은 벼멸구가 겨울에도 살아남아서 봄부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농업만큼 기후와 밀접한 게 없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곤충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겨울 준비하는 곤충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을이지만 곤충들은 지금 이제 벌써 겨울이 된 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곤충들이 11월 초순이면은 다 월동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대부분은 월동을 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10월, 11월이 이렇게 따뜻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11월인데 반팔 입고 다닌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좀 시원해져 가지고 10월 같은 날씨가 됐지만 따라서 월동 준비로 들어가는 계절에 맞춰서 움직이는 곤충들은 들어갔는데 또 온도에 맞춰서 적응하는 곤충들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보면 날아다니고 있고 어디 가서 얌전히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아파트 들어가는데 입구에 스르람이라고 했나요? 저희가 그 풀벌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 정도죠. 귀뚜라미 아니 11월인데 다들 그래서 뭐 요즘에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직 남아있는
귀뚜라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곤충들은 월동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예전처럼 춥지 않으니까 아직 안 들어간 곤충들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곤충들은 다 겨울을 그럼 이제 알이 돼서 혹은 애벌레가 돼서 나는 건가요? 곤충들 같은 경우에서는 종류마다 겨울을 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시기에 먹이를 먹어야 되면은 알을 상태로 엄마가 미리 알을 갖다가 그 먹이 식물에다가 산란을 해놓으면 겨울을 나고 새순이 나오면서 먹기 시작을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유충으로 나는 경우는 먹다가 이제 유충 상태가 제일 유지하기 좋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나면 먹이를 바로 먹을 수 있게 시작을 하고 또 성충으로 나는 곤충들은 지금 이제 막 성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자기들이 원하는 먹이에 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곤충 종류에 따라서 알로 겨울을 낳기도 하고 유충, 애벌레로 낳기도 하고 네. 성충으로 겨울을 나기도 한다. 뭐 번데기로 나기도 하고 이게 종류마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 벌은 어떤가요? 벌은 그냥 살아있는 성충으로 벌로 그냥 겨울을 나나요? 말벌 종류나 뭐 이런 종류들은 살아있는 성충이 이제 신여왕이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여왕이 될 벌들의 상태로 월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번데기나 애벌레 상태로 부모가 만들어진 집 속 또는 땅 속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벌이어도요? 벌이지만 종류는 다른 거죠. 여왕벌하고. 그래서 사회성을 하는 여왕벌들은 성충으로 월동을 해서 다음해 봄에 자기가 왕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벌들은 그렇게 성충으로 월동하는 게 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번데기 또는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그렇군요. 일벌들은 번데기나 애벌레 상태로. 일벌들은 죽고 없어집니다. 죽고 없어지고. 예. 근데 겨울 왜냐면 더 이상 먹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회성에 있는 일벌들은 그렇게 죽어 없어지고 자기 동생들이 짝짓기를 해가지고서 월동을 하는 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선생님 이 말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회성 곤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여왕이 있고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벌들은 자기들이 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콜로니를 키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 충분히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생식 상태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나 뭐 뒤형벌 종류, 꿀벌, 말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성 곤충.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계급을 때 가지고 있는 곤충들이죠. 저는 벌은 다 사회성 곤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왕벌은 성충으로 나지만 아닌 경우는 번데기나 애벌레다니까. 그럼 벌인데도 혼자 사는 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것도 저만 몰랐나요, 여러분? 저는 벌은 원래 다 사회성 곤충인 줄 알았는데. 사회성 곤충이 벌에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딱히 그런 여왕벌과 일벌 사이의 계급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규모나 한두 마리가 따로 사는 벌들도 많다는 거죠? 네, 더 많습니다. 종수. 더 많다고요? 네. 그래요. 저는 신기한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것도? 저희가 이응식 선생님과 지금 여왕벌 얘기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곤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근데 여기 육식성이라고 하니까 문득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제가 좀 많이 무식합니다, 선생님.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손으로 무당벌레를 잡으면 우리 손을 뭐 물거나 이렇게 뜯어 먹을 수도 있나요? 육식성이면? 물거나 하기는 하는데 그 입이 크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올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서 그냥 귀여운 자극 정도? 갈가대네 뭐 이런 느낌 그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최숙자님이 우리 집 베란다에서 무당벌레가 날이 추우면 가끔씩 창문 틀 사이에서 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무당벌레를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냥 밖으로 놔줘도 살 수 있을까요? 날이 추운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밖에 내보내주면 잘 삽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 겨울에 날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아하. 꼭 따뜻해야 겨울 나는 게 아니라 변온동물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굶어서 죽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베란다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면 그 창틀에 네. 그 먼지가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 빗물이 나가는 구멍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곳에 무당벌레가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들의 창호를 약간 보수를 하면 모기도 안 들어오고 무당벌레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 구멍 통하는 동그란 그 구멍이요. 뭐 네. 물통 뭐죠? 그게 공기가 배수구입니다. 통하라고. 아, 배수구. 배수구. 네, 빗물 바지. 아, 빗물 나가는 빗물바지. 맞아요, 빗물 맞아요. 나가는 곳입니다. 아, 그거 막아 놓으면은 선생님 빗물이 그래서 요즘 차서 그물로 막더라고요.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다이소에서 판다고 합니다. 그물, 빗물막이. 그리고 여기 또 질문이 최숙자님이 하나 더 질문 주셨어요. 네, 오후에 운동하는 운동길에 사마귀를 2마리 만났습니다. 네. 2마리 다 사람이 다니는 길 위에 있어서 밟힐까봐 손으로 잡아서 풀숲에 놔줬는데요. 여름에 보는 사마귀는 녹색이었는데 아까 본 사마귀는 갈색이었습니다. 사마귀도 낙엽 아래서 겨울을 나는가요? 지금 갈색으로 변한 건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만든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금방금방 보호색은 하지 않고요. 사마귀가. 네, 그래서 아마 날개 나오고 그러면서 주변이 갈색이면 날개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하게 됩니다. 왕사마귀나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갈색인 사마귀들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마귀들이 생애 마감을 하죠. 지금 이제 예,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알을 낳고 네. 기진맥진해서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그 상태로 죽게 되고 또 요새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러면 돌이 햇빛을 받으면 빨리 따뜻해지니까 얘들이 고기 나와 가지고서 몸 데운다고 거기 있다가 발에 밟히거나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뜻한 데 나와서 몸을 기대고 몸도 있다가. 그런다고. 뭐 저기 뱀도 요즘에 그렇게 돌 위에 올라와 있고 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사마귀들도 그렇습니다. 아, 그게 이제 열을 받아서 따뜻해져 네, 있으니까.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사마귀가 원래 파란 그 푸릇푸릇한 사마귀도 있고 초록색 그 갈색 사마귀. 갈색 사마귀도 있고 그 색깔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지내면서 약간 변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날개 나오면서 이게 약간 갈색이 날개가 녹색인 경우도 있고 날개가 갈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색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마귀들은 유전적으로 갈색인 애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쭉 녹색으로 자라고 쭉 갈색으로 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밀라노님 곤충 얘기하니까 굉장히 질문 많이 주세요. 곤충에 다들 관심이 많으셨군요. 밀라노 3580님이 곤충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이 자꾸 움직이네요. 죄송합니다. 곤충 얘기 계속 댓글들을 다시는구나. 그래서 밀려 올라가는. 네, 곤충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모기나 하루살이를 포식하는 곤충이어서인지 무당벌레는 이탈리아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에요. 코치넬라라고 하죠. 왠지 이탈리아어로 코치넬라 하니까 굉장히 예쁜 벌레 같은데 까만 큰 점이 하나 중간에 딱 있는 무당벌레를 봤어요. 이건 새로운 유형일까요? 변이종일까요? 예쁘긴 했는데 무당벌레도 종류가 정말 많은 걸까 궁금했습니다. 질문 하나. 까만 큰 점이 딱 하나 중간에 있는 무당벌레를 봤다. 두 번째 질문은 거미와 무당벌레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키우는 거미집에 무당벌레를 넣었는데 둘 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거미집을 키우시는군요. 네, 질문이 좀 네. 자세히 들어간 질문이. 무당벌레는 종류가 많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여 종 있지 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주 보는 것들은
이제 칠성 무당벌레나 아니면 그냥 무당벌레 이 종류들을 많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콕시넬라가 라틴어로 무당벌레를 뜻하는 그래요. 그래서 코치넬라. 과일 이름이 콕시넬리데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라틴어에서 코치넬라라고 한다. 예. 그러면 무당벌레 종류가 정말 다양하니까 중간에 큰 점 하나만 딱 있는 무당벌레도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밀라노님, 변이종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미하고 무당벌레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르는 거미면 거미가 큰 텐데요. 네. 그 큰 거미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무당벌레는 먹잇감으로는 조금 너무 작은데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네, 뭐 타란툴라나 이런 거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다음에 무당벌레는 거미를 성충이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충일 때 작은 거미가 있으면은 사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당벌레가. 네, 누가 더 힘이 센지의 문제니까요. 네, 근데 검질에 걸리면은 뭐 거미가 대부분 우세하고요. 네. 손발이 묶이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무당벌레하고 거미가 서로 안 잡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큰 거미 입장에서는 작은 무당벌레를 굳이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잠시 침묵한 거고, 예. 무당벌레는 거미가 애벌레나 이런 상태도 아니고 다 큰 거미니까 예, 무섭죠. 네, 예. 굳이 가까이 가면, 잡아먹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가까이 네.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 예. 둘 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질문이 오늘 많네요. 9249님이 엄마 지인분이 토종꿀 벌통을 주셔서 마당에 두었는데 어느 순간 벌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 말이 개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이 개미와 벌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일단 이제 토종벌들도 벌통 안에서 안전해야 되는데 네. 혹시 거기가 개미가 들어오게 되면 개미도 꿀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괴롭히면 벌들이 나가버립니다. 아, 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들끼리 집을 다시 짓는 건가요? 그렇죠. 벌통. 그렇구나. 9249님 어떻게 토종꿀 벌통을 선물 받아 오셨는데 오빠 오라버니 말씀이 맞나 보네요. 그럼 개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시간이 또 흘렀는데 아까 9249님이 무당벌레 하면은 점박이 삐에로 모자가 생각난다 하셨죠. 그리고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신청하셨는데 지금 듣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무당벌레는 이름이 재미있는 익충이죠. 우리 텃밭 채소에도 많이 생깁니다. 딸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외손녀 돌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외손녀분의 그 조기 교육에 저희가 한 몫을 하는 건가요? 네. 곤충 이야기. 익충이라고 하시니까 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싶네요. 그 논밭에서 해충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아마 텃밭에서는 중요한 무당벌레가요. 천적이죠. 네. 그 무당벌레 겨울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주신다면 무당벌레는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일단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네. 성충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남향으로 바위 틈이나 나무 틈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모이게 되고요. 네. 자연 상태와 가장 비슷한 게 집입니다. 집 구조가 남쪽을 향해 있으면 곧 모퉁이 사이에 무당벌레가 경우에 따라서 한 수백 마리가 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별장 같은 식으로 또 이게 그 자연행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연례 행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그나마 무당벌레는 이쁘게 봐주는데 노린재들도 겨울을 성충으로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당벌레는 일단 모양이 예뻐서 그럴까요? 냄새가 나도. 냄새는 죽이기 전에는 안 나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노린재는 우리나라에도 많나요? 우리나라에 많죠. 네. 그런데 만지면 냄새가 나는 그리고 네. 죽여도 냄새가 나는. 이 노린재도 네. 무당벌레와 똑같이 겨울을 그렇게 납니다. 네, 따뜻한 집 근처 어디 네. 따뜻한 데 와서 월동을 맞습니다. 한다. 그러면 무당벌레는 아까 익충이라고 하셨는데 3717님이 노린재도 그런가요?
노린재는 익충도 있고 해충도 있고 종류마다 다릅니다. 아, 노린재 또 종류가 다양해서. 포식성인 경우는 뭐 익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경우는 이제 해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린재는 잡식성인가요?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아, 겁니다. 아예 종류가 다른. 네. 그런데 다 같이 그냥 노린재라고 부르는. 모양은 노린재고 아. 그 중에 이제 소속이 조금씩 다른 거죠. 가족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린재는 네, 다른 곤충은 채식이고, 사냥해서. 아하, 어떤 노린재는 육식이고. 네. 그렇군요. 이 아까 그리고 제가 사부에서 우리 여왕벌 얘기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겨울 나다가 여왕벌이 갑자기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일단 여왕은 한 마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콜론이라고 하는 군체가 크면 많으면 한 100마리까지 여왕을 만들고 뭐 적으면 한 10마리 이 정도 만들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나온 여왕벌 자매들 중에 다 살아남는 건 아니고 겨울을 잘 넘긴 것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역시 천적도 많고 자기들끼리 경쟁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벌통에서 나온 게 2-3개 정도만 성공적으로 여왕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경쟁이 높네요. 생존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네. 어떤 100마리 여왕벌 후보 중에서 한두 마리가 살아남기도 하고. 네. 와. 그런 거네요. 저는 여왕벌은 한두 마리를 고이고이 잘 키워서 여왕벌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 한 그렇군요. 마리씩은 고이고이 키웁니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거는 네. 확률이 그렇게 적다. 겨울도 나고 또 나와서 또 이게 키워 나가는 동안에 더 강한 다른 곤충 새도 있고 거미도 있고 더 강한 말벌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역할을 못 하고 죽게 되니까.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여왕벌도 10마리, 100마리 후보군을 딱 같이 키우다가 그중에서 살아남는 예, 여왕벌이 월동을 들어갈 땐 그렇게 들어가지만 봄이 됐을 때는 살아남는 여왕벌이 네. 한두 마리다. 그래요. 4765님이 새싹 문자로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는 막내딸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무당벌레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방, 이불, 치마가 모두 무당벌레 모양입니다. 친구들도 딸아이 성향을 알아서 별명이 무당입니다. 4765님 그러고 너무 귀여운데요. 나비를 좋아해서 좀 무당보다는 나비로 불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딸이 오늘 1번 무당벌레, 2번 나비였는데 나비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데 장난감, 가방, 이불 이런데 무당벌레 무늬가 있으면 예쁘잖아요. 이게. 네, 무당벌레 디자인으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따님이 신미안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개성 있게. 그래요. 근데 이 무당벌레가 겨울을 날 때 성충으로 얼음벌레로 나면은 살아남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알로 나는 것보다? 이건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 알로 낳게 되면 애벌레가 그 먹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무당벌레는 포식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먹이가 될 진딧물이 어디서 생길지를 몰라요. 모르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얼음벌레로 나서 찾아가지고 가서 거기에 알을 낳아야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겨울을 성충 얼음벌레로 나게 네. 되는 건가요, 네. 무당벌레는? 그래서 봄이 됐을 그게 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봄이 됐을 때 직접 진딧물이 있는 곳으로 네, 찾아가게. 진딧물은 되게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알보다는 성충으로 나는 게 더 네. 도움이 된다. 알로 낳는 경우는 먹이 식물이나 먹이에 바로 갖다 놓을 수 있을 때 알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미 곤충이 알을 낳을 때 아예 그 알이 눈을 떴을 때 먹을 수 있는 식물 네, 안에다 낳는다는 식물이든 거죠. 뭐 다른 곤충이 되든 눈 떴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근데 무당벌레는 진딧물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알로 겨울을 나는 거는 그렇다면은 좀 생존에서도 유리한 건가요? 성충보다? 아니면은 불리한 건가요?
종류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뭘 근데 먹냐에 일반적으로는 알 상태에서는 좀 유리하죠. 활동을 안 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거는 알인데 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곤충들이 먼저 먹이를 다 점령하고 있으면 조그만 그 애벌레가 그 경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겨울을 나기에 좋지만 나중에 날씨가 또는 환경이 너무 좋으면 알 상태로인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환경에선. 네. 저는 이거는 아까 그 최숙자님 질문하고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무당벌레나 노린재 이런 게 겨울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아까 구멍을 막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들어왔을 때 참 죽이기가 뭐 할 때 이걸 그냥 밖으로 내다놔도 추운 데서 잘 살아남는다고. 잘 살아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안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창문 열었을 때 들어오면 내보내고. 뭐그 쓸어서 하면서 밖에다 털어버리면 내보내면 됩니다. 되니까. 그래요. 네. 손으로 만지면 냄새가 나니까. 아하. 네. 그 나비 같은 경우는 겨울을 애벌레로 나나요? 알로 나는 경우도 있고 애벌레로 애벌레로 나는 나는 경우도 경우, 있고. 번데기로 나는 경우, 성충으로 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나비 같은 경우요. 네. 나비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다양한가요? 이제 나방까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00종 정도 되고 네. 나비가 한 300종 정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나비가. 네. 그렇구나. 아까 노린재도 같은 노린재지만 육식이 있고 채식이 있다 그랬는데 네. 나비 같은 경우도 알로 나기도 하고 번데기로 나기도 하고 네. 성충으로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벌레로 나기도 하고. 오이, 다양한데요. 오늘 이응식 선생님께 곤충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 겨울은 다들 어떻게 될까요? 내년 봄이 돼봐야 알 수 있겠죠. 안전하게 곤충들이 겨울을 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다음번에도 무당벌레에 이어서 또 곤충 히트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당벌레는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그러게요. 해주셔서 네. 그러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